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퀸으로 인해 학기가 캔슬되면서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은 뜻하지 않게 3월 중순 봄방학부터 9월 초 다음 학기 개학 때까지 거의 6개월을 아이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끝내야 하는 일은 산더미처럼 밀리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매일 동영상만 보여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랩탑이나 스마트폰을 그냥 맡기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의 계정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는 심의가 없다 보니 교육상 안 좋은 컨텐츠에 아이들이 빠지게 되는데 한번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됩니다. 그나마 넷플릭스와 유튜브에는 키즈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여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만 키즈 컨텐츠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부모들도 아이들이 보는 영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뽀로로만 틀어주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꼭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니어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항상 가지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학부모들을 위해 믿고 볼 수 있는 안전한 넷플릭스 교육 콘텐츠를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플래닛 얼스 제작진이 참여한 8부작 시리즈로 총 4년간 600명 이상의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야생동물과 그들의 서식지에 초점을 맞춰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에피소드마다 외딴 북극의 야생지역을 포함해 깊고 신비한 대양과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 등을 소개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는 해상도 높은 4K TV로 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원작 도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바다탐험대 옥토너츠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출동해 바닷속 세상을 탐험하고 놀라운 바다 생명체를 구조하여 바다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실제 존재하는 다양하고 신기한 바다 생물들의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에피소드 마지막에 나오는 크래처 리포트라는 노래도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오락과 교육 컨텐츠로 가족 시청자대로 확보해가면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스토리버스 시리즈는 3D, 2D,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톱 모션, 실사 촬영까지 다양한 포맷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스눕독, 에드워드 노튼, 우피 골드버그 등 유명 게스트와 함께 떠나는 학습 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평소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야생동물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프로그램은 두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동물들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으며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동물들의 삶을 배우고 이해해봅니다.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듯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감정이입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으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삶의 이해는 물론 친근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즈니 다큐멘터리인 그로잉 업 와일드는 세계 각지의 5마리의 새끼 동물들이 가족의 사랑과 지도하에 양육되어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아이들만 보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보는 영화로 추천해드립니다. 역사적 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스케치 코미디 시리즈로 아인슈타인, 간디, 잔다르크 등 주로 세계사나 위인전에서 만날 수 있던 위인들을 소재로 다뤄 역사 공부에 좋습니다. 에피소드마다 두 위인을 묶어서 나오는데 중간중간 패러디나 애니메이션 등을 삽입하여 아이들이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72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로 동물들의 귀여운 외모가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과 번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봅니다. 기존 자연 다큐멘터리의 진지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예능을 보는 것처럼 구성을 하여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레이팅이 PG라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72종의 위험한 동물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시아 대륙의 다양한 동물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순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물들의 각기 다른 개성, 독성, 위험성을 알려주고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경험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으니 너무 어린아이들에게는 안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교육방송 PBS의 인기 방영작으로 자연 관찰을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가끔 실사도 함께 나와서 동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적합한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은 동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생태학, 환경보호, 지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접할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 보호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흑인 인권에 대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흑인들의 역사와 인물과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여파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았지만 오늘 에피소드에 넣기에 적합하다 판단이 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딸에게 들려주는 흑인의 역사는 미국 역사에서 크게 이바지한 흑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정말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재미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비록 아직까지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날씨 좋은 날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이나 뒷마당에서 아이들을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현명하게 이번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를 꼭 모니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단풍국 남자였습니다.